여러분 안녕하세요. 중학 단기 특강 영어 레벨 1 독해 240제입니다. 저는 강의를 맡은 이정우 선생님이라고 하고요. 자, 여러분들 오늘 첫 강의입니다. 첫 강의니만큼 당연히 강의에 대한 소개가 있어야 할 텐데요. 여러분들 이 강의 제목에서 보셨습니다. 단기 특강이고요. 그리고 독해 문제가 240문제나 준비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240문제를 풀어보면서요. 그리고 다양한 유형들이 등장해 있는데요. 다양한 유형의 독해를 풀어봄으로써 여러분들 독해에 대한 자신감을 상승시켜드리는 그런 의도로 기획된 강의입니다. 여러분들 당연히 문제를 240개를 다 풀어보셔야 할 거고요. 선생님 강의 시간에는 240문제를 다 풀어드리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그 독해들 중에서 중요한 독해들을 싹 뽑아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최대한 성심성의껏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의는요 총 12강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일주일에 3번 방송됩니다. 자, 그렇다면 4주 만에 여러분들은 240문제를 모두 해결하는 셈이 되겠죠. 단기간 내에 독해에 대한 자신감을 상승시켜드리는 그런 강의가 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강의를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들을 수 있을까 궁금하실 겁니다. 선생님 너무 뻔한 얘기를 하긴 할 텐데요. 그것이 사실은 왕도입니다. 여러분들 이 강의를 효과적으로 듣기 위해서는요. 예습과 복습은 필수입니다. 여러분들 예습을 하실 때는요. 너무 겁먹지 마시고요. 독해 강의입니다. 따라서 독해 문제를 모르는 단어가 나온다고 해서 사전을 막 찾아보면서 하지 마시고요. 일단 모르는 단어가 있어도 독해를 쭉 하신 다음에 문제를 풀어 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틀린 문제가 있고 맞은 문제가 있겠죠. 맞은 문제들은 일단 그냥 지나가시고요. 틀린 문제들은 왜 틀렸는지 고민 한번 해보시는 그런 수준까지가 예습입니다. 자, 그런 다음에 강의를 듣고 내가 틀린 문제들은 어디가 해석이 잘 안 됐는지 내가 어떤 부분을 잘못 생각해서 틀렸는지 이걸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모르는 단어들을 잘 정리하시는 겁니다. 노트를 하나 준비해서 문제를 붙이고 단어 정리하고 그것들이 왜 틀렸는지 오답의 내용들을 적어보는 그런 오답 노트를 만들어 보시면 아주 완벽한 복습이 될 겁니다. 그렇게 예습과 복습을 철저히 하시고요. 선생님 강의를 일정에 맞춰서 잘 들으신다면 여러분들 단기간 내에 독해에 대한 자신감이 확 상승할 겁니다. 자,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선생님이 오늘 강의 시작을 할 텐데요. 첫 강의의 첫 번째 코너는 독해 즐기기입니다. Enjoy Reading 1인데요. 자, 그렇다면 다 같이 독해를 즐기러 떠나보겠습니다. 전체 강의는요. Enjoy Reading 1, 2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Enjoy Reading 1에서는요. 다음과 같은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1번 문제, 그리고 3, 4번 문제, 11번, 12번 문제를 풀어볼 텐데요. 선생님이 첫 번째 코너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한테 게임 하나를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그 이름은 텔레파시 게임인데요. 자, 방법은 이렇습니다. 선생님이 화면을 통해서요. 2단어 혹은 3단어를 보여드릴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 단어를 보시자마자요. 느낌이 팍 오는 단어 하나를 결정하시고 그거를 소리내어서 읽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잠시 후에 선생님이 미리 선택한 단어를 딱 보여줄 텐데요. 여러분들이 생각한 단어와 선생님이 미리 선정한 단어가 딱 일치를 한다면 여러분과 선생님은 텔레파시가 통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텔레파시가 통하고 느낌이 잘 전달된다면 여러분들 이 강의를 보다 효과적으로 들으실 수 있겠죠. 물론 기분도 좋고요. 가볍게 시작하는 것이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리딩 1에서 하시게 될 독해에 들어가 있는 아주 중요한 어휘들이 등장할 것이기 때문에 재미도 있고요. 단어 공부도 하는 그런 효과들이 있을 겁니다. 총 3번 반복을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이 화면이 주어질 때마다 그리고 선생님의 설명과 함께 따라서 단어를 선택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화면부터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화면은 2단어가 등장했습니다. strange, 이상한이라는 형용사고요. whole, 전체의란 뜻을 가진 형용사가 등장했네요. 자, 여러분들 선택할 준비 되셨습니까? 3, 2, 1. 선생님이 선택한 단어는 whole, 전체의라는 의미의 형용사였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화면 보시겠습니다. frozen, 꽁꽁 얼어붙은 이라는 형용사고요. crack, 갈라지다, 금이 가다라는 동사가 등장했네요. 자, 선택할 준비하시고요. 3, 2, 1. 선생님이 선택한 단어는 crack이라는 동사였습니다. 갈라지다, 금이 가다라는 의미죠. 자, 마지막 세 번째 화면 보시겠습니다. recycle, reduce, reuse라는 동사들이 준비되어 있네요. recycle은 재활용하다라는 뜻이고요. reduce는 줄이다, 감축하다라는 뜻입니다. reuse는 보시다시피 다시 사용하다라는 의미의 동사고요. 준비되셨나요? 3, 2, 1.
선생님이 선택한 단어는 reduce, 줄이다라는 의미의 동사였네요. 자, 이렇게까지 해서 첫 번째 게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선택한 세 단어와 선생님이 미리 선정해둔 세 단어가 일치했나요? 그렇다면 텔레파시가 통한 겁니다. 기분 좋은 마음으로 독해를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혹시라도 선생님과 텔레파시가 통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요. 실망할 이유 전혀 없습니다. 앞으로 12강에 거쳐서요. 계속 이런 게임들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그때그때 다시 도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단어들은요. 독해에서 등장할 것이기 때문에 그런 단어들이 언제 등장하는지 이것들을 눈여겨보시는 것도 하나의 재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독해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할 텐데요. 1번 독해입니다. 독해 문제를 풀 때는요. 늘 문제부터 먼저 확인하셔야 되는데요. 1번 독해 어떤 문제가 있는지 문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독해의 문제는요. 세부 내용 파악하기입니다. 세부 내용을 파악한다는 것은 글 전체의 흐름을 파악한다기보다는요. 그 글이 하나하나 문장 단위로 어떤 의미를 전달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꼼꼼히 좀 살피셔야 됩니다. 물론 전체적인 내용을 파악한다면 더 도움이 되겠지만 그것을 파악하고 난 뒤에도 세부 내용들을 하나하나 놓치지 않고 정확하게 해석해서 의미를 파악하려는 그런 노력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면요. 다음 글이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는 겁니다. 빈칸이 있을 것이고요. 그 빈칸에 들어갈 말이 어떤 것인지 세부 내용들을 하나씩 살피시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칠판을 보시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Brian is a smart boy. 브라이언은 똑똑한 소년입니다. 브라이언이란 소년이 등장했는데요. 똑똑하다고 이렇게 나와 있죠. 하지만 he has one problem. 그는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을요? 한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는데요. 도대체 한 가지 문제점이 뭘까요? 자, 이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추셔야겠죠. He reads in a strange way. 그는 읽는데요. 글을 읽는다는 것이 되겠죠. In a strange way. 아주 이상한 방식 또는 아주 이상한 방법으로 읽는다고 합니다. 문제점이 있는데 이상한 방법으로 글을 읽는다고 하죠. 그렇다면 이상한 방법으로 읽는다는 게 도대체 뭘까요? 뒤에 나와 있습니다. He always turns his book upside down and reads it. 그는 항상 그의 책을 돌립니다. 어떻게 해요? upside down, 거꾸로 돌린다는 건데요. 이것은 의미가 거꾸로라는 의미입니다. upside가 위쪽이라는 뜻이죠. 위쪽을 아래로 돌리는 겁니다. 따라서 거꾸로가 되겠죠. 자, 읽는 방식이 굉장히 독특합니다. 어떻게 읽냐면 그의 책을 거꾸로 돌린 상태에서 책을 읽는다고 하네요. 정말 이상하죠. 이런 친구들 있나요? 실제로 만약에 이렇게 읽을 수만 있다면 정말 똑똑한 아이일 겁니다. Mrs. Jewell said, 이것을 보고요. 주월 선생님께서 이렇게 말하십니다. Brian, you can't keep reading like that for your whole life. 너는 계속해서 그러한 방식으로는 읽을 수 없어. For your whole life. 전체 인생 동안. 자, whole이라는 단어가 딱 나왔습니다. whole, 전체의라는 의미의 형용사였었죠. 아까 텔레파시 게임할 때 등장했던 그런 단어입니다. 선생님이 잠깐 지나쳤는데요. strange라는 단어도 등장을 했었죠. 이상한이라고요. 자, 요 두 단어 한 번 더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그러한 방식으로 평생 동안 읽을 수는 없어 이런 말인데요. 여기서 챙기실 단어가 있습니다. keep 다음에 이렇게 동사의 ing 형태가 나오면요. 계속해서 무엇을 하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너 브라이언 너는 그렇게 계속해서 읽기를 할 수는 없어. 그와 같은 방식으로 이때 like는 뭐뭐처럼 뭐뭐와 같은이라는 거죠. 그와 같은 방식이 뭘까요? 그렇죠. 책을 거꾸로 돌려서 읽는 방식이 되겠죠. 너의 인생 전체에서. 그러니까 질문합니다. Why not? says Brian. 왜 그렇게 책을 거꾸로 돌려서 읽을 수가 없는 거죠? 의구심을 나타내면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랬더니요. Sometimes 때때로 I write something on the blackboard. 나는 무언가를 쓰지. 어디다가요? 칠판에다가 쓴다고 합니다. 그러면 you can turn the blackboard upside down. 너는 칠판을 거꾸로 돌릴 수는 없잖아. 라고 주월 선생님께서 말합니다. 책 같은 경우는 자기 의지대로 돌려서 거꾸로 읽으면 되는데 선생님이 칠판에다가 무언가를 쓰실 경우에는 거꾸로 돌려서 읽을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그와 같은 방식으로 읽기를 계속할 수 없다고 선생님이 걱정하면서 애정 어린 조언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Maybe you are right.
아마도 선생님이 맞을지도 몰라요. 선생님이 조언한 거에 대해서 일부분 긍정하는 느낌이죠. 선생님이 말이 맞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이라고 얘기한 걸로 보아서 선생님의 의견의 일부분은 동의하지만 그러한 상황에서 나름대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등장할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따라서 빈칸에는요.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자신만의 방법이 빈칸에 들어가는 것이 가장 적절할 겁니다. says Brian. 브라이언이 이렇게 얘기한 거죠. 자, 그럼 문제를 통해서 이 빈칸에 무엇이 들어갈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보겠습니다. 자, 다음 글에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는 건데요. I can't read correctly. 선생님 말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만 정확하게 읽을 수 없어요. 이건 아니겠죠. 자신만의 방법이 아닙니다. I can't read and write. 저는 읽고 쓸 수 없어요. 마찬가지로 어울리지 않겠죠. I can't stand on my head. 이렇게 해놨는데 여러분들 이거 해석되셨나요? stand on my head입니다. 머리로 서다. 이 표현은요. stand on one's head. 다시 읽겠습니다. stand on one's head라고 하면요. 물구나무 서다라는 표현입니다. 이 head 대신에요. hands라는 표현을 쓸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하면 더 와닿죠. 자, 그렇다면 저는요. 물구나무 설 수 있어요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칠판은요. 자신의 의지로 돌릴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브라이언이라는 친구가 물구나무를 딱 서버리게 되면 그렇죠. 칠판이 거꾸로 보이게 되겠죠. 마치 책을 뒤집는 것 같은 동일한 효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자신만의 이러한 방식으로 딱 해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 말이 일부는 맞지만 저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굉장히 똑똑한 소년이고요. 이게 들어가야 정답이 되겠네요. 4번 볼까요? I can turn my book upside down. 칠판에 쓰는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내 책을 돌릴 수 있다는 어울리지 않고요. I can write anything on the blackboard. 저는 칠판에 아무것도 쓸 수 없어요. 쓰는 문제가 아니라 읽는 문제였죠. 따라서 이것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첫 번째 독해는요. 무엇에 관한 얘기였죠? 그렇죠. 아주 이상한 방식으로 책을 읽는, 즉 거꾸로 책을 읽는 소년 브라이언에 관한 얘기였습니다. 항상 독해가 끝나면요. 여러분들 이 글이 도대체 무엇에 관한 글이었는지 생각해보는 습관을 들이시는 거 좋습니다. 읽고 난 뒤에 내가 무슨 글을 읽었지? 이렇게 생각하면 독해에 대한 실력이 늘어나지 않습니다. 항상 독해가 끝나고 나서는요. 한 문장으로 짧게 이 글이 무엇에 관한 글이었는지 생각해보는 그리고 적어보는 연습을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이상한 방식으로 즉 거꾸로 책을 읽는 똑똑한 소년 브라이언에 관한 그런 얘기였네요.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독해 마치고요. 두 번째 독해로 가볼 텐데요. 두 번째 독해는요. 3, 4번 문제가 함께 있는 그런 독해입니다. 일단 문제부터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3번 문제는요. 세부 내용 파악하기입니다. 역시 문장 하나하나를 제대로 해석하시면서 내용을 파악하셔야 되고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위 글에서 알 수 있는 N에 대한 묘사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는 겁니다. N이라는 사람이 등장할 텐데요. 그 사람을 제대로 묘사한 것, 이걸 고르시는 겁니다. 4번 문제는요. 주제 파악입니다. 주제를 파악한다는 건 그 글 전체 내용을 파악해야 된다는 거죠. 세부적인 내용보다는 전체, 도대체 이 글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큰 그림을 잡으셔야 됩니다. 문제는요. 위 글이 사건이 실린 신문기사의 제목을 완성하시오라는 건데요. 신문기사가 밑에 보이실 거고요. 제목에 빈칸이 뚫어져 있습니다. 그 빈칸을 완성하는 겁니다. 어떠한 사건이 있을 거고요. 그 사건에 대한 그 사건이 신문기사로 실린 겁니다. 따라서요. 그런 부분들을 초점을 잡으시고 독해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문장씩 보겠습니다. Anne goes to the park and meets her friends라고 나왔습니다. 잘 보시면요. Anne은요. 갑니다. 어디로요? 공원으로 갑니다. 그리고는요. 그녀의 친구들을 만난다고 하네요. Jenny says to her, 제니가 그녀에게 말합니다. Anne에게 말하는 것이 되겠죠. Your scarf is so pretty. 너의 목도리가 너무 예뻐 라고 이렇게 친구에게 칭찬을 해주고 있습니다. Thank you, says Anne. 그렇다니까 감사의 인사를 이렇게 건네고 있죠. Anne이 이렇게 화답합니다. 그리고는요, they walk to a pond. 그들은 걸어갑니다. 어디로 걸어가나요? pond는 연못이라는 뜻이죠. 연못으로 걸어간다고 하네요. The pond is frozen. frozen이라는 형용사가 등장했습니다. frozen이라는 것은 꽝꽝 얼어붙은 on이라는 의미의 형용사라고 그랬죠. 그런데 그 연못으로 갔는데 연못은 얼어 있습니다. 그런데 a boy walks onto the pond라고 나왔습니다. 한 소년이 걸어갑니다. 어디로요? 연못 위로 걸어간다는 거죠. 자, 원래 전치사 on은 위에라는 뜻이고요.
onto는 어디로라는 뜻이죠. 이 두 개가 합쳐졌습니다. 그래서 onto가 됐습니다. 따라서 위에와 어디로가 합쳐진 어디 위로라는 의미의 전치사가 되겠죠. 따라서요. 연못 위로 걸어갑니다. Get off! 나와! 라고 shouts and Annie 소리쳤습니다. 왜 소리쳤을까요? The ice isn't safe. 얼음이 안전하지 않다고 하네요. The ice cracks. 그런데 그 얼음이 cracks. 금이 갑니다. 갈라집니다. cracks라는 단어 등장했었죠. 자, 얼음이 갈라집니다. And the boy falls into the pond. 그 소년이 떨어집니다. 어디로요? 연못 속으로 떨어집니다. 즉 연못 안으로 빠진다는 의미가 되겠죠. 자, 마찬가지로 into라는 전치사가 등장을 했는데요. in이라는 것은 어디 안에라는 것이고요. to라는 것은 어디로지요. 이 두 개가 합쳐져서 into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안으로라는 의미의 전치사가 되겠죠. 연못 안으로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everyone is surprised. 모든 사람이 이렇게 놀라게 된 거죠. 다음 보실까요? Help, shouts the boy. 소년이 살려달라고 외칩니다. 연못에 빠졌으니까 당연히 살려달라고 외쳐야겠죠. 자, 소년이 살려달라고 외칩니다. 그 상황에서 Anne has a good idea. Anne은 좋은 생각이 떠오릅니다. 과연 그 좋은 생각이 무엇일까요? 이게 좀 포인트가 되겠네요. She takes off her scarf. take off라는 것은 벗다라는 뜻이죠. 그녀의 목도리를 벗습니다. 그리고는요, take off your scarves too, she says. 그녀가 말하기를 너희들의 목도리도 또한 벗어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 she makes a rope out of the scarves. 그녀는 만듭니다. 무엇을요? rope라는 건 줄이죠. 줄을 만드는데 뭐로부터 만드냐면 그들의 목도리들로부터 줄을 만든다고 합니다. out of라는 것은요. 기본적으로 from이라는 전치사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뭐으로부터 이렇게 줄을 만들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She throws it to the boy. 그 만든 줄을요. 그 소년에게 연못에 빠진 소년에게 던지게 됩니다. Everyone pulls the rope. 모든 사람이 당기네요. 무엇을요? 그 줄을 당기게 되는 것이고요. They pull the boy out of the pond. out of 또 나왔습니다. 그들이요. 그 소년을 당깁니다. 연못으로부터요. 즉 연못으로부터 그 소년을 꺼낸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자, 애니 공원으로 가서 친구들을 만납니다. 친구들을 만났을 때 아주 다급한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그 연못에 한 소년이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아주 좋은 생각이 딱 떠올랐습니다. 어떤 생각이요? 목도리들을 풀러서 그걸로 줄로 만든 다음에 연못으로 던져서 그 소년이 그걸 잡고 빠져나올 수 있게 하는 아주 재치 있는 생각을 해내게 된 거죠. 그럼 이 글은 무엇에 관한 글이었나요? 연못에 빠진 소년을 목도리를 통해서 구출하는 그런 얘기가 될 겁니다. 여러분들 혹시 친구들이 그런 상황이 있으면 절대 안 될 텐데요. 누군가 물에 빠지면요. 그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같이 뛰어들면 안 됩니다. 물에 빠진 사람은 정말 다급하기 때문에 구출해 온 사람의 그 생명이나 이런 것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요. 본인만 살겠다고 하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럴 때는 주변에 줄 같은 것들이 있으면 그걸 던지면 좋고요. 없으면 이렇게 재치를 발휘해서 목도리 같은 걸로 만들어서 던지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자, 관련된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입니다. 위 글에서 알 수 있는 N에 대한 묘사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는 건데요. 자, N은 어떠한 소년이었나요? wise, 현명한가요? 그렇죠. 굉장히 현명한 거죠. 그렇다면 나머지가 왜 안 되는지 볼까요? lazy, 게으른가요? 아니고요. honest, 정직한 아니고요. 부주의한 것도 아니고 근면성실한 것도 아닙니다. N을 가장 잘 묘사할 수 있는 건 현명하다겠죠. 자, 4번 문제 보겠습니다. 위글의 사건이 실린 신문 기사의 제목을 완성하시오라고 하는데요. children, 아이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 동사 자리죠. 소년을 어떻게 한 아이들일까요? 그리고요, 그들의 무엇을 가지고요. 소년들이 소년을 살렸습니다. 따라서 여기에는요, save라는 동사가 들어가는 것이 가장 적절할 거고요. 무엇을 가지고 소년을 살렸나요? 그렇죠, 목도리 가지고 살렸습니다. 따라서 scarves 이렇게 쓰시는 것이 신문 기사의 제목을 아주 완벽하게 정리하는 것이 되겠죠.
자, 여기까지 해서 두 번째 독해 마쳤습니다. 자, 이제는 세 번째 독해를 풀어볼 텐데요. 세 번째 독해는요. 11번, 12번 문제가 있는 독해 지문입니다. 문제부터 확인하겠습니다. 11번 문제는 세부 내용 역시 파악하는 문제고요. 위글에서 환경을 위한 행동으로 소개되지 않은 것을 고르는 거네요. 환경을 위한 행동에 관한 얘기들이 소개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12번은요. 어구의 의미를 추측하는 문제입니다. 위글의 밑줄 치는 3Rs가 무엇인지 영어로 쓰시오라고 하는데요. 3Rs 여러분들 들어본 적 있을 것 같습니다. 독해 지문 해보면서 어떤 내용인지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에 제목이 이렇게 등장해 있죠. Follow 3Rs for our environment. 우리의 환경을 위해서 3R을 따르세요라는 겁니다. 도대체 3R이 뭘까요? 이 글은 이렇게 제목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 글이 무엇인지 이것만 해석하면 정확히 아실 수 있을 건데요. 그러면 3R이 무엇인지 하나씩 보도록 합니다. 첫 번째 3R 중에 첫 번째는요. recycle입니다. recycle, 재활용하다라는 그런 단어죠. make new things out of old things. 옛날 물건들로부터 새로운 물건을 만들어내는 것. 그게 바로 재활용이죠. recycle glass bottles and cans. 그 다음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예시들이 나와 있습니다. 유리병과 캔들을 재활용하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 버리지 마시고요. 혹은요 버리더라도 이런 것들을 재활용해서 쓸 수 있는 그런 충분한 방법들이 있죠. Recycle old clothes. 헌 옷들을 재활용하세요. Use them as cleaning rags라고 나왔는데요. cleaning rags는 청소용 천이라고 나왔습니다. 청소용 천이요. 청소용 천이요. 그 헌 옷들을 청소용 천으로 사용하세요라고 나와 있고요. You can wash dishes or clean tables with them. 당신은요 설거지를 하거나 또는 그것들을 가지고 테이블을 청소할 수 있습니다. 헌 옷 버리지 말고 재활용하라는 거네요. 자, 두 번째 볼까요? 자, 두 번째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reduce라고 나와 있네요. reduce 단어 나왔던 겁니다. reduce 줄이다, 감축하다라는 거죠. use less of everything. use less of 하면 덜 사용하라 이런 말입니다. 그럼 모든 것들을 덜 사용하라는 거죠. 예를 들면요. Turn off the water when you brush your teeth. 당신이 양치질을 할 때 물을 꺼두라는 겁니다. 양치질을 3분 한다고 치면 그 사이에 물을 켜두면 물이 낭비가 되겠죠. 그래서 꺼두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Turn off the lights when you leave rooms. 당신이 방을 떠날 때 불을 끄라는 겁니다. 방을 떠날 때 불을 계속 켜놓으면 전기세가 계속 나가겠죠. 이렇게 모든 것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줄이라는 겁니다. 자, 세 번째 볼까요? Reuse라고 나왔습니다. Reuse는 다시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설명이 이렇게 나왔죠. Use things again. 물건들을 다시 사용하세요. 그게 Reuse입니다. 예시는요. Use empty plastic bottles again for juice or water. 빈 플라스틱 병을 다시 사용하는 건데요. 어떤 용도로요? 주스나 물을 담는 용도로 사용하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요. Use both sides of paper. both는 둘 다라는 거죠. 종이의 양쪽 면을 모두 사용하라는 겁니다. 한쪽 면만 사용하지 마시고요. 양쪽 면을 같이 사용하라는 거죠. 문제 보겠습니다. 자, 11번 문제부터 보시면요. 위글에서 환경을 위한 행동으로 소개되지 않은 것은 헌옷으로 청소도구 만들기 그렇습니다. 나왔었죠. 양치질할 때 물 잠그기 나왔었고요. 방을 나갈 때 전등 끄기 나왔었습니다. 빈 병을 물병으로 다시 쓰기 나왔었죠. 종이를 재활용하여 휴지 만들기 이와 같은 말은 언급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양쪽 면을 쓰라는 말만 나왔었죠. 다음 보겠습니다. 위 글의 밑줄 친 3Rs가 무엇인지 영어로 쓰시오. 단어 공부할 때도 나왔습니다. 모두 re가 붙었었죠. 정답 보시겠습니다. Recycle, reduce, reuse. 재활용하기, 줄이기, 그리고 다시 사용하기입니다. 3Rs 여러분들 일상생활에서 실천을 한다면 여러분들 자원을 아끼는데 매우 유용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코너는 Enjoy Reading 1을 마치고요. 잠시 쉬었다가 나머지 독해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Everybody get up. 자, 신나는 음악과 함께 잘 쉬고 오셨나요? 자, Enjoy Reading 2에서는요. 다음과 같은 문제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문제 14번, 15, 16번, 그리고 19, 20번 문제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자, 본격적으로 독해 시작하기 전에 게임 하나를 준비했습니다.
게임의 이름은요. 내 것인 듯 내 것이 아닌 듯이라고 제목을 붙여봤는데요. 단어의 철자들이요. 막 흩어졌다 모였다 흩어졌다 모였다 할 겁니다. 여러분들 눈을 크게 뜨시고요. 그 단어가 어떠한 단어인지 잘 살펴보시고요. 의미까지도 떠올려 보실 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 칠판 이쪽에서 준비했으니까요. 잠시 이쪽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단어가 이렇게 등장했습니다. 자, 어떤 단어일까요? 단어들이 흩어졌다 모였다 내 것인 듯 아닌 듯. 여러분들 것이 되고 있나요? 자, 화면 보게 정답 보겠습니다. 자, 뜻은요 명사로 곤충입니다. insect라고 있죠. 이따가 독해에서 등장할 거니까요. 눈 크게 뜨시고 다시 한번 더 보시고요. 다음 단어 보겠습니다. 이건 뭔가요? 이것도 좀 어려워 보이긴 하는데요. 어디선가 본 듯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잠잘 때 쓰는 건데요. 자, 2초 후에 보여드리겠습니다. 2, 1. 자, 명사로 베개네요. 필로우라고 읽죠. 자, 이따가 또 등장할 겁니다. 마지막 단어 보겠습니다. 요건 뭔가요? 어디서 본 듯한 단어인 것 같기도 하고요. 자, 잠시 후에 보여드리겠습니다. 3, 2, 1. 이 단어는요, wonder라고 읽고요. 명사로 놀람, 놀라운 일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자, 이 단어도 잠시 후에 등장하니까요. 눈 크게 뜨시고 한 번 더 눈도장 꽉 찍으시기 바랍니다. 단어는요, 밀고 당기기의 귀재입니다. 밀고 당기기를 해서 승리하기 위해서는요, 자주 당겨야 되죠. 그렇다면 여러분들 단어를 자주 당겨서 보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 걸로 됩니다. 이 단어들을 눈여겨서 잘 보시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독해 시작합니다. 자, 이번 독해는요 14번 문제입니다. 글의 연결 관계를 파악하는 겁니다. 문장과 문장 사이에 빈칸이 뚫어져 있고요. 그 문장들을 어떻게 하면 잘 연결할 수 있는지 그런 연결을 찾는 문제인데요. 다음 글의 빈칸 A, B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자, 한 문장씩 보면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insects 바로 등장했습니다. 곤충들은요 can be annoying. annoying이라는 건 성가신, 짜증스러운이라는 단어인데요. 곤충들은 성가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they are important in life. 우리의 삶에서 그 곤충들이 중요하다고 하네요. 왜일까요? They provide plants and animals with many wonderful things. Provide A with B 하면요. A에게 B를 제공하다라는 뜻입니다. 그 곤충들이 식물과 동물들에게 많은 훌륭한 것들을 제공한다라고 나왔습니다. 두 문장 사이의 관계가 무엇일까요? 중요한데요. 식물들과 동물들에게 중요한 것들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곤충들이 식물들과 동물들에게 아주 좋은 것들을 제공하기 때문에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렇다면 원인과 결과를 나타내는 접속사 because가 이렇게 등장하는 것이 가장 자연스러울 겁니다. 다음 이어서 볼까요? We get honey and silk from insect. 우리는요 얻습니다. 무엇을요? 꿀과 비단을 곤충들로부터 얻는다고 하네요. 그리고요, some plants flower with the help of some insects like bees, butterflies, and ants. 문장이 굉장히 깁니다. 자, 어떤 식물들은요, flower, 꽃을 피웁니다. 이때 flower라는 건 동사로 꽃을 피우다라는 뜻이 되고요. 자, 꽃을 피우는데 with the help, 도움을 받아서 피운다고 합니다. 무엇이에요? 어떤 곤충들의 도움을 받아서 식물들이 꽃을 피운다고 하네요. 그 예시가요, 벌, 나비 그리고 개미들이라고 합니다. 이런 동물, 곤충들의 도움을 받아서 어떤 식물들은 꽃을 피운다고 하네요. 자, 인간들은 이런 도움을 받고요. 식물들은 이런 도움을 받습니다. 곤충들로부터. 그래서 중요한 거죠. Many insects, especially beetles. 자, beetles 특히 beetles라고 나왔는데요. 이건 딱정벌레입니다. 특히 딱정벌레와 같은 많은 곤충들은 feed on dead animals and fallen leaves and thereby 이렇게 나왔습니다. 초반부터 보시면요. 딱정벌레와 같은 많은 곤충들은 feed 먹습니다. 무엇을요? on dead animals. 죽은 동물들을 먹고요. 그리고요. 떨어진 잎들, 낙엽이 되겠죠. 낙엽들을 먹는다고 하네요. And therby는 그럼으로써라는 뜻이거든요. 자, 그렇게 함으로써 make useful things for other plants and animals. 아주 유용한 것들을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자, 누굴 위해서요? 다른 식물과 동물들 위해서요. 다시 하면요. 그렇게 함으로써 많은 유용한 것들을 다른 식물들이나 동물들에게 만들어준다고 합니다. 이렇게 유용하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빈칸이 있고요. We use some insects as medicine 이렇게 나왔습니다. 우리는요, 어떤 곤충들을 약으로서 이렇게 사용한다고 하네요. 자, 곤충들이 성가실 수 있지만 여러 가지 다양한 면에서 인간들과 식물, 동물들에게 좋은 점들을 주고 있다는 그런 장점들이 이렇게 열거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B에 들어갈 말이 뭘까요?
자, 다른 식물들과 동물들을 위해서 유용한 것들을 만들어내고요. 우리는 약으로도 사용한다고 합니다. 좋은 것들, 곤충들의 장점들이 계속 연결되고 있는 것으로 봐서 무언가가 하나 또 열거되고 있음을 여러분들 유추할 수 있습니다. 문제 화면을 통해서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빈칸 A, B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 첫 번째 거는 because였죠. 찾아보니까요. because 5번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also라는 것은 또한 어떠한 것들이 계속 열거될 때 쓸 수 있는 그런 연결어지요. 따라서 장점들이 연결되고 있었기 때문에 also 이런 것이 들어가면 가장 적절할 겁니다. 다음 문제 볼까요? 15번, 16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15번, 16번 문제요. 두 문제가 함께 있죠. 그렇다면 문제 먼저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15번 문제는요. 어구의 의미를 추측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단어 혹은 어구의 의미를 추측하는 건데요. 위 글에서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골라보는 겁니다. 빈칸을 완성하는 건데 어떠한 어구가 들어가면 제대로 완성이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고요. 16번은요. 줄거리를 파악하는 겁니다. 전체 내용을 한 방에 정리할 수 있어야겠죠. 자, 위 글에서 실제로 발생한 일을 모두 고르시오 이렇게 나왔습니다. 실제로 어떤 일이 발생을 했는지 한 문장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Dad is painting the back door. 아버지께서요 페인트 칠하고 계십니다. 어디를요? 뒷문을 페인트 칠하고 계신다고 하네요. The family dog, 가족의 개인 맥스가요. 그런데 runs to the door, 문으로 달려갑니다. 느낌 이상하죠? He jumps up, 그가 뛰어듭니다. 그리고는요, he puts his paws on the paint. 이렇게 나왔습니다. paw라는 것은요, 발톱이 달린 동물들의 발을 가리키는데요. 그 강아지가 그의 발을 페인트 위에다가 놓습니다. 즉, 그의 발을 페인트 위에다가 딱 찍었다 그런 의미가 되겠죠. 아버지가 페인트를 칠하는데 걔가 망쳐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Dad paints the door again. 아버지께서 그 문을 다시 칠하고 계십니다. 브라이언 kicks a ball. 그런데 또 불길한 상황입니다. 브라이언이라는 아이가요. 공을 찹니다. 그런데 그 공이 문을 칩니다. 즉 문을 때렸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Dad paints the door again. 아버지께서 또다시 페인트 칠을 하십니다. 첫 번째 칠하고 있었고요. 걔가 망쳐서 두 번째 칠하고 있었고요. 브라이언이 망쳐서 세 번째 칠하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런데요. Little Kevin pushes the door. 어린 케빈이 문을 밉니다. He gets paint on his hands. 그는 페인트 칠을 받게 됩니다. 즉, 그 페인트에 손을 대어서 손에 페인트가 묻었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어린 케빈마저도 사고를 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하죠. What a job. 참 힘든 일이구나. 그거 참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해석하시면 되고요. 지금까지 3번 칠했는데요. 자, 다음 이어서 보실까요? He paints the door again. 아버지가 한 번 더 칠하십니다. 총 4번 칠하고 있네요. Linda and Lucy have a pillow fight outside. 필로우 베개지요. 그럼 필로우 파이트 하면 베개 싸움이 되겠습니다. 바깥에서요. 린다와 루시는 또 베개 싸움을 한다고 하네요. 그 다음 일이 상상해 가시나요? The pillow splits. splits는요. 이거는 산상조각나다 깨지다 그런 의미거든요. 그럼 그 베개가 빵 터졌다 이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을 겁니다. 베개가 터집니다. The wind blows the feathers. 바람이 그 베개에서 나온 깃털들을 날립니다. Oh no, says Lucy. 루시가 그 상황에서 놀래가지고 안 돼라고 외친 거죠. 그리고 빈칸이 나왔습니다. 무슨 말이 들어가면 될까요? 이따 선택지를 보시고요. But there is no door. 하지만 문이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뒷문을 칠하고 있다고 했는데요. The back door is inside the kitchen. 뒷문은요. 부엌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러운 것은 베개 싸움을 했긴 했는데 바깥에서 한 거죠. 그렇다면 바깥에서 터졌지만 색칠한 것은 부엌 안쪽의 뒷문이기 때문에 망칠 일은 없었을 것 같습니다. It's safe here, says Dad. 아버지께서요. 여기는 안전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다시 칠할 일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빈칸에 과연 어떤 말이 들어가면 될까요? 안 돼라고 외치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문제 볼까요? 15번입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No pets라는 것은 애완동물 출입 금지라는 건데요. 베개 싸움하고 있던 장면이었죠. Wet paint. wet paint는 여기서는 칠 금지라는 표현입니다. 여기서는 페인트가 젖었다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되는데요. 젖은 페인트입니다. 베개를 싸움하다 빵 터졌는데 깃털이 막 왼쪽으로 날아갑니다. 근데 페인트가 젖어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따라서 이렇게 외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빈칸에 2번이 들어가고요.
No painting이라는 것은요. 페인트 칠 금지입니다. 이건 아닐 거고요. Don't touch 만지지 마세요. Do not enter 들어가지 마세요는 그 상황과는 어울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2번으로 고르시고요. 16번 문제 보겠습니다. 윗글에서 실제로 발생한 일을 모두 고르시오라고 나왔는데요. 자, 공이 문을 쳤습니다. 맞고요. 자, little 케빈이 손을 댔습니다. 됐고요. 강아지가 발로 이렇게 만졌죠. 베개는 다행스럽게도 깃털이 묻지 않았었죠. 따라서 A, B, C 이렇게 고르시면 되겠네요. 자, 이제는 마지막 문제 19번, 20번으로 가보겠습니다. 문제부터 확인하면요. 19번은 글의 연결관계를 파악하는 겁니다. 글의 흐름으로 보아 주어진 문장에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는 건데요. 주어진 문장을 여러분 교재를 통해서 보시면요. For example, we can clean, cook, or grow things with it.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청소도 하고 요리도 하고 그리고 무언가를 재배하기도 한답니다. 도대체 그것이 무엇이고요? For example, 예를 드는 겁니다. 어떤 것에 예를 드는 부분 그 위치에 들어가면 될지 문제 독해를 푸시면서 독해를 하시면서 보시고요. 20번 문제는요. 세분의 형 파악하기입니다. 다음 질문에 알맞은 응답을 쓸 때 빈칸에 적절한 말을 윗글에서 찾아 쓰시오라고 했는데요. 읽고 나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장입니다. We should give thanks to water. 우리는요, 감사를 표해야 됩니다. 누구에게요? 물에 감사를 표해야 된다고 하네요. 왜 그럴까요? All living things need water. 모든 살아있는 것들은요, 물을 필요로 합니다. 그렇죠? Water is life. 물은 곧 생명입니다. We know, 우리는 압니다. Its power, 그것의 힘을요. 즉, 물의 힘을 안다는 거죠. 근데요, in many forms, 다양한 형태의 물의 힘을 알고 있다고 합니다. 즉, 비, 개울, 바다, 강 그리고 바다요. 자, 여기까지는 들어갈 자리가 없는 것 같습니다. 뭔가 예를 드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거든요. 그런데요. Water does a lot for us. 물은 우리들에게 많은 것들을 해준다고 합니다. 도대체 무엇을 해줄까요? 뒤를 보니까요. With one heart, 한 마음으로요. 우리는 엄청난 감사를 보내줘야 됩니다. 누구에게요? 깨끗한 물에게요. 많은 것들을 해준다고 했으면서 많은 것들 어떤 것인지 예시가 안 나왔고요. 주어진 문장은 for example 예를 들면 하고 청소하기, 깨끗하게 하기, 그 다음에 요리하기, 재배하기 이런 것들이 나왔죠. 물을 가지고 우리는 그런 것들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물은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해준다고 볼 수가 있겠죠. 주어진 문장에 들어갈 자리는 D라는 거 여러분들 확인 가능하실 겁니다. 어쨌든 깨끗한 물에 대해서 우리는 굉장히 큰 감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자, 물에 대해서 감사를 표현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질문 이어서 보겠습니다. Also 또한요, we should send thanks to plants. 우리는 식물들에게 감사를 보내야만 합니다. 이번엔 식물에게 감사를 하라고 하네요. They work many wonders. 그들은요, 식물들은요, 많은 놀라운 일들을 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요, they give us food, 음식을 주고요. They give us beautiful flowers, 아름다운 꽃들도 주죠. 또한요, they give us medicine, 약도 주고요, and help cure diseases. 자, 질병을 치료하는 데도 도움을 준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We use them for cooking, making clothes, and building house. 우리는 식물들을 사용하는데요, 요리 그리고 옷을 만들고 그리고 건물들을 집들을 짓는 데도 사용한다고 하네요. 그들은 또한요 생산합니다. 무엇을요? 산소를 공기 중에 생산해낸다고 하죠. We cannot live without them. 우리는 식물들 없이는 도대체 살 수가 없습니다. 식물과 물에 대한 감사의 표현과 관련된 그런 글이었습니다. 문제 확인합니다. 자, 19번 글의 흐름으로 보아 주어진 문장에 들어가기 가장 적절한 곳 예시가 들어가는 부분 아까 D였습니다. D 체크하시고요. 20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질문에 알맞은 응답을 쓸 때 빈칸에 적절한 말을 위글해서 찾아 쓰시오. What do water and plants have in common? have in common 하면 공통점이 있다는 건데요. 물과 식물에 어떤 공통점이 있나요? Without them, 우리는 그것들 없이 어떻게 할까요? 정답 보겠습니다. 그것들 없이 살 수가 없죠. 그리고 we use them, 우리는 그것들을 사용합니다. 물과 식물들을 뭘 위해서요? 공통점인 거는 요리할 때 쓰인다는 거였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cooking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자, 여기까지가 선생님이 오늘 준비한 내용입니다. 자, 끝나기 전에요. 여러분들한테 출석 체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겠습니다. 화면으로 보시죠. 자, 출석 체크인데요. 여러분들이 그냥 출석 체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왔던 단어들, 이 단어들의 의미를 적으셔서 출석 체크를 해보시면 굉장히 단어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1강의 내용인데요. 여러분들 1강부터 12강까지 충실히 하시면요. 독해에 대한 자신감
급격히 올라가게 될 겁니다. 자, 여러분들 이 강의는요 인터넷을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고요. 질문이 있는 친구들도 마찬가지로 인터넷에 들어오셔서 질문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강은요 21번부터 40번까지 풀게 될 예정이니까요. 여러분들 미리 꼭 예습하고 오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